안녕하세요. 광교고입니다. 한국 증시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. 왜 한국 증시만 하락할까요?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습니다. 특별한 악재는 없는데, 다 아는 얘기인데,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악재가 겹친 상황입니다.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의 하락이죠.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계속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가총액 1위고 또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한국 경제에서 이제 비중이 크다 보니까 다 안 좋은 겁니다.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여튼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메모리 쪽에서는 거의 이제 아주 압도적 1위였는데 지금 이제 AI 시대에 HBM이 뜨면서 사실은 삼성전자는 HBM을 잘 대응을 못했죠. 하이닉스는 HBM 시장이 커질 줄 알고 대처를 잘 했는데 삼성전자는 HBM이 그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합니다.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가 사실은 HBM의 이제 아버지인데 양쪽에다 다 이제 권유를 했는데 하이닉스 쪽에서는 김정호 교수 말대로 이제 그 HBM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고요. 삼성은 이 시장이 이렇게 크지 않을 걸로 보면서 지금 고전을 하고 싶습니다. 그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한 거는 2022년 말에도 많이 하락했었죠.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이제 상황이 다른 게 그때는 경기 사이클이 문제였습니다. 근데 요번 하락은 그 반도체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의 문제입니다. 그동안 항상 하이닉스보다 앞섰는데 현재는 하이닉스가 이제 앞서가는 중이죠. 그러면 하이닉스를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?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이닉스라고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. 현재는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사실 이제 전문가들 저는 이제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삼성전자를 오래 투자해 왔지만 사실 반도체 전문가는 아닙니다. 근데 HBM이 그렇게 오랫동안 또 이렇게 시장을 주도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. 지금 다양한 칩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는 이제 HBM이 가장 그 효율적이어서 이걸 쓰는 거지 지금 HBM으로도 사실은 해결하기 어려운 AI 시대를 진짜 본격적인 AI 시대가 열린다면은 HBM 가지고도 사실은 그 데이터 처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새로운 칩들이 계속 개발돼야 되고, 아직은 대안이 다 딱 없기 때문에 HBM 시대가 당분간은 지속됩니다.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현재는 잘 나가고 있지만 또 언제 또 삼성전자가 따라올지 모르고 또 언제 또 이제 새로운 칩들이 뜰지 모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하여튼 잘 나가고 있지만 좀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실적이 안 좋은 건 사실 파운드리가 안 좋아서 그런 거죠. 그래서 사실 파운드리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대규모 설비를 설치해 놨죠. 그러니까 TSMC를 따라잡겠다고 지금 ASML 장비를 엄청 사놨는데 지금 실제로 이제 고객 확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적자가 크다 보니까 반도체 부분에 이제 실적도 상당히 안 좋은 거고요. 거기에 이제 DX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죠. 그래서 DX 사업도 큰 문제는 없지만 사실은 프리미엄 시장은 애플이 다 먹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가 시장은 화웨이, 샤오미 등이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여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또 그리고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게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제 여전히 재판 중입니다. 그래서 그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은 끝났는데 이게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제 재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곧 판결이 나오죠. 그래서 하여튼 여기도 이제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.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지금 이런 재판 중인 상황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지금 액션을 못 하고 있습니다. 사실은 사업 구조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
또 이제 뭐 자사주 같은 걸 살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양쪽 다 지금 손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안 좋으니까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. 뭐 하여튼 뭐 그 52시간 근로제에 뭐 하여튼 또 과거엔 없었던 노조도 생겼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, 근데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처럼 뭐 반도체, 비메모리, 메모리, 그다음에 뭐 비메모리도 좀 하죠. 시스템 반도체도, 그다음에 파운드리, 스마트폰, 뭐 노트북, 가전 안 하는 게 없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세계적인 업체들은 다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한두 종목에, 예를 들어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모든 인재들과 그 다음에 자금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데, 사실 삼성은 여러 군데 이제 분산을 하고 있죠. 근데 경쟁은 뭐 하여튼 메모리에서도 경쟁해야 되고, 비메모리에서도 경쟁해야 되고, 파운드리에서도 경쟁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도 경쟁해야 되고, 경쟁자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팔로워이었기 때문에 따라가기만 하면 됐는데, 이제는 리더가 됐거든요. 그래서 시장을 리딩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 유튜브에 보시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사실은 좀 잘 나갈 땐 상관없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좀 구조조정을 통해서 뭐 집중을 해야 됩니다. 뭐 삼성전자가 그동안 뭐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쓴 건 아닙니다. 그래서 하여튼 이재용 회장이 이제 경영권을 물려받으면서 사실은 화학사업도 이제 팔아버렸고요. 방산산업도 팔아버렸고, 전자에 이제 집중하려고 하지만은 뭐 여전히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한국 증시가 안 좋은 이유는 이제 고려 아연 사태도 사실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일이죠. 왜냐하면 고려아연 사태 결국은 대주주끼리 싸움인데, 결국 뭐 소액주주들은 소외된 거고요. 대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회사를 희생시키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. 오늘 이제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취소했는데, 하여튼 뭐 처음부터 의도가 사실은 좋지 않았던 거고요. 두산그룹도 그렇습니다. 이게 이제 구조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, 이게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게 시장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. 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전기차랑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인데, 요즘 이제 전기차 사업도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좀 이제 잘 안 좋죠. 거기에 뭐 화재 사건도 많이 나고, 또 배터리도 뭐 하여튼 뭐 유럽에, 미국에 뭐 하여튼 여러 군데 지금 공장을 져놨는데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뭐 반도체, 자동차, 배터리, 이게 이제 핵심 사업인데, 핵심 사업 중에 지금 잘 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. SK 하이닉스만 사실 잘 되고 있지, 요즘 잘 되는 데가 이제 한 군데도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미국이 최근에 이제 금리를 0.75% 인하했는데, 우리도 인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금리 인하가 어렵습니다. 경기는 안 좋은데 지금 환율이 불안한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또 환율이 더 오를 수가 있거든요. 우리나라는 환율이 오르는 게 좋냐 내리는 게 좋으냐, 안정되는 게 좋습니다. 우리나라는 수출도 많고 수입도 많기 때문에 환율이 불안하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도 또 금리 인하한다면 또 부동산이 들썩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래저래 사실은 손발이 지금 다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. 이렇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국장 지겹다, 안 오른다, 미장으로 가자, 뭐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죠. 그래서 뭐 국내 투자자들의 뭐 미국 주식 보유가 뭐 1,000억 분을 넘었다고 하죠. 그래서 하여튼 뭐 국장 대신 이제 미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, 사실은 뭐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항상 미장이 더 수익률이 좋았습니다. 그래서 뭐 국장보다 미장이 유망한데, 지금은 또 미장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. 밸류에이션도 높고. 그래서
뭐 당분간은 좋아 보이지만은 또 미장에 대한 이제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. 한국 사람들이 몰려가면 어디나 다 박살이 났습니다. 과거에 그 뭐 러시아 채권도 투자했다 망했고요. 인도네시아 채권도 투자했다 망했고요. 브라질도 투자했다 망했고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몰려가면은 좀 위험한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지금도 사실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건 이제 트럼프 당선이죠.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뭐 노골적으로 뭐 압력을 뭐 하여튼 선언해 왔고요. 그 다음에 IRA도 이제 그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IRA는 이제 하여튼 보조금을 줘서 이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게 하는 건데 IRA가 뭐 없어지지까지는 않을 겁니다. 근데 하여튼 그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IRA도 이제 수정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. 보조금은 줄이는 대신 뭐 여전히 이제 투자 압력은 커질 겁니다.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보조금 줄 테니 투자해라 이제 이건데 트럼프 정부는 보조금도 안 주면서 미국에 투자해라. 그렇지 않으면 관세 인상하고 수입 규제하겠다.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한국이 뭐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고 또 핵심 그 상품이 다 이제 미국으로 나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증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일단 뭐 AI 산업도 결국은 AI가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에서 뭐 메모리 비중은 삼성전자건 하이닉스건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도 TSMC에만 의존할 수는 없거든요. 그동안은 뭐 하여튼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TSMC가 독점을 해왔는데 결국 반도체 시장이 커진다면은 뭐 미국의 소유 업체들도 그 하여튼 그 하청을 다양화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이제 기회는 오는데 사실은 그 고객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이제 ASML의 이제 노광 장비를 이걸 제때 확보 못하면 이제 그 수주가 어렵다 보니까 왕창 확보를 해놨는데 사실은 이게 좀 이제 타이밍이 좀 잘못된 그런 영향이 있죠. 그 다음에 뭐 지금 조선업은 뭐 하여튼 중국하고 한국이 세계 조선업을 주도하는데 미국이 이제 중국 조선업에 맡길 수는 없죠. 그래서 이제 한국 조선업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수주는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인력과 이제 비용의 문제죠. 그래서 인력 확보가 이렇게 쉽지 않고 또 이제 비용도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은 좋은데 사실 또 돈을 못 벌 가능성이 높고요. 원자력도 결국은 한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그 원자력의 그런 뭐 하여튼 그 리액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뭐 사실은 그 자유세계에서는 이제 공산권 빼고요. 자유세력에서는 뭐 프랑스, 알스톰이나 뭐 두산에너빌리티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. 뭐 웨스팅하우스는 특허나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 원자로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.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지은 적도 없고요. 그래서 사실은 그 원자력도 한국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고요. 배터리도 뭐 결국은 중국 아니면 중국 아니면 한국이죠. 근데 중국산 배터리를 뭐 하여튼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과의 경쟁을 하고 있고 중국을 하여튼 막기 위해서 중국산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지금 관세 인상 뭐 이런 거를 이제 서두르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산을 견제한다는 것은 한국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트럼프 당선이 뭐 엄청나게 이렇게 한국 경제를 옥죄지는 않을 거고요. 그냥 뭐 하여튼 당장은 뭐 좀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결국은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뭐 트럼프 당선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
사람들은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처럼 성격 급한 데들은 이건 빠지고 여기 오르면 이쪽으로 이제 갈아탈 수밖에 없는 거죠. 이제 국장 떠나서 미장 갈 수밖에 없는 거고, 또 비트코인이 또 이제 잘 날아가니까 또 이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는데, 투자는 항상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. 결국은 그 저평가된 걸 사야지, 많이 오르는 걸 사면은 결국은 곧 다시 하락합니다. 그래서 당장은 국장보다 미장이 좋고 이제 비트코인도 좋아 보이지만은 뭐 결국은 그 저평가된 주식을 쌀 때 사야지, 뭐 하여튼 잘 올라가는 주식을 사면 결국은 이제 물 먹습니다. 뭐 하여튼 그 차트들 보시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많이 올랐을 때 사셨다가 물 먹었고요. 에코프로 비하면 에코프로 엄청나게 올랐었죠.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? 뭐 하여튼 또 그 카카오, 뭐 네이버, 카카오페이, 그만 카카오뱅크 다 어떻게 됐습니까?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실력대로 가는 거지 그렇게 꿈과 기대만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